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A에서 B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차수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끼리 빼지고요. 그 다음에 5X 그리고 4에서 2를 빼서 5X 더하기 2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복소수끼리 더할 때는 i가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i가 없는 것끼리 더하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있는 i에서 3i를 빼시면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해라 라고 했고요.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를 알고 계셔야 되고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0과 같을 때 우리가 원하는 중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쓰시면 B를 제곱하시면 얘를 제곱해서 36,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C 자리에 있는 게 A겠죠. 이게 0이면 됩니다. 36이 4A다.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9,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항식을 개수가 1인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알파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항식을 x 빼기 2로 나눌 때는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옵니다. 2를 대입하시면 세제곱해서 8, 제곱해서 4를 빼고 더하기 3 하시면은 7,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a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2배의 x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y 대신에 y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은 평행이동 후에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얘를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2x 더하기 y는 이렇게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4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하시면 7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요. 이렇게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합과 곱으로 나타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36에서 14를 빼시면 22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입니다.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그냥 나누시면 되는데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빼기 3이고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px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이 3차식이고요. 여기 2차식이 곱해져 있으면은 px는 여기 몇 차식이 와야겠어요? 1차식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 그냥 나눗셈을 어렵게 하지 말고 암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일 최고차항부터 맞춰볼게요. 여기 x 세제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차식이랑 x제곱이 곱해져서 x 세제곱이 나올 거니까 몇 x가 나오겠어요? 1x 하시면은 이렇게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해질 때 이렇게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뒷부분에는 상수항이 뭐가 와야 하냐면 얘네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3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곱해질 때 플러스 3이어야지 그 곱해지면서 3x제곱 나오고 이렇게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x는 x 플러스 3인 것이고, 그래서 p1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 1을 대입하셔서 1 플러스 3, 4가 정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인데 차수가 1차, 2차가 돼 있죠. 그러면은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식에서 x는 x 빼기 y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y는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자리에 얘로 바꿔서 써주고요. 2배의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요. x제곱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가지고 x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2x니까 3x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면서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2가 나오고요. 그거를 여기에 대입하시면 y는 1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 2, 베타 1 합치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5인 직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이 접하는 거고, 이 직선의 식은 기울기가 5기 때문에 5x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문자로 k라고 놓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 얘네 두 개를 연립을 하셨을 때 실근이 중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7은 5x 더하기 k, 이게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7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판별식 쓸게요. 4분의 d를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냥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0인데 양변을 4로 나눌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7 빼기 k가 묶여 있고요. 여기는 4로 나누면 64 나누기 4니까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면은 16에서 17 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0이다. 따라서 k는 1이 나오죠. 정답은 1번. 10번입니다. 1 빼기 i를 쭉 곱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분모가 1 빼기 i인 거는 조금 많이 쓰이는 모양이라서 실수화를 해보겠습니다. 위아래다가 켤레 복소수인 1 플러스 i를 곱하시면은 실수화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이때 얘가 계산이 되면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1제곱에서 i제곱을 빼는 거죠. 1제곱에서 i제곱을 빼는 건데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라서 이게 2가 됩니다. 2. 그래서 분모가 2라서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a 플러스 ai예요. 그러면 a 플러스 ai인데 뒤에 3i 있으니까 i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서 i가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비교해서 a 값이 2고 i가 있는 애들은 있는 애들끼리 비교했을 때 여기 2가 들어가면 5i니까 b가 5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시면은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x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몇 x인지 모르고 상수항을 모르기 때문에 a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서 나머지 정리했죠.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a 플러스 b, 그게 6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3으로 나누면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6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위에서 밑을 빼주시면은 8 플러스 2a가 0이다. 그래서 a를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를 여기 대입하시면은 요만큼 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은 플러스 3 돼서 9가 되겠죠. 그래서 b는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가 되고요. 얘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4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9,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을 풀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한 변이 공유되어 있을 때 있죠. 그때는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텐데, 두 삼각형의 높이가 h로 공통이에요.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하고 밑변 a 그리고 h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얘는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공통이라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그럼 2분의 1도 똑같겠죠? 그러면은 A가 만약에 3이고 B가 2면은 얘의 비율 자체가 3대2로 가겠죠. 그래서 밑변의 비율이 결국 넓이의 B가 되겠죠.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A는 y는 3분의 1 x 위에 점이 되니까 x랑 y 좌표의 비율이 3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 b,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b가 2대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요렇게 보시면은 이 직선 있으면 이제 삼각형 생각해 보시면요. 밑변은 빨강색이랑 파란색으로 달라요. 근데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 전부 다 높이가 이렇게 공통이 됩니다. 따라서 넓이 비율이 빨간색, 파란색 밑변 길이랑 b가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이가 2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밑변도 2대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문제에서 3,1이라고 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B 좌표를 구해볼게요. B 좌표는 얘가 지금 길이 B가 1인데 얘가 2니까 길이가 이제 2배인 거예요. 이 길이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A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갔을 거예요. 근데 이 기울기가 그대로인데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2배 갈 거고 밑으로도 2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3칸 갔으면 얘는 3칸을 왼쪽으로 2번 가는 거니까 B는 X좌표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위로 1칸 갈 때 얘는 밑으로 2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B의 좌표의 B좌표의 X좌표, Y좌표의 합,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의 합.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13번입니다.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대요.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점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꼭지점 구하는 거를 하실 줄 알아야 하는데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죠. 더하기 3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꼭지점 구하려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상수가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자, 여기가 1일 때
여기 있는 숫자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시면 됩니다. 절반하면 2죠? 제곱하면 4죠. 그래서 더하기 4 하시면 되고요. 함수가 바뀌면 안 되니까 다시 빼주면은 원래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빨간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써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남는 숫자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꼭지점을 어떻게 쳤냐면 여기 제곱 시간에 있는 식이 0이 된 x값을 찾으시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뒤에 꼬랑지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p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두 군데 대입했을 때 만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y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직선에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 만나겠죠. 똑같은 이렇게 만난다면 똑같은 거를 여기서 만난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2배의 마이너스 2 더하기 k.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해주시면은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점 q를 찾아야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그리고 2x 플러스 k니까요.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같다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x는 0이다. 그래서 x가 뭐랑 뭐가 나오냐면 x가 0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있던 2차 함수랑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점의 x좌표가 한 개는 마이너스 2고 한 개는 0이라는 뜻이에요. 이 점이 p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 q는 0을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0을 대입하면은 3이 나오죠. 그래서 0,3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였냐면 PQ의 길이예요. 자, 두 점 잡혀 있을 때 거리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루트 하신 다음에 x끼리 빼요. x끼리 빼시면은 그걸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끼리 빼요. y끼리 빼시면 4가 나오는데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16에다가 4, 20, 루트 20이죠. 그래서 2루트 5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14번 해보겠습니다. 14번은 인수분해가 x 빼기 5, x 빼기 n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x절편이 5랑 n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n이 5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0 이하인 거 찾는 거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찾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5부터 n까지가 되거나 n부터 5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작고 누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랑 n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답이 되는 거고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5랑 n도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n이 만약에 더 크다 치면은 5부터 n까지 개수를 셌더니 3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5, 6, 7까지 해야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n이 7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왼쪽에 있고 5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5부터 셌을 때 5, 4, 3까지 되면은 3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능한 n값은 7, 3이 있습니다. 합하면은 10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첫 번째 원은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x축 방향으로 k,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k만큼이기 때문에 이 원이 움직일 때
오른쪽 위쪽 갈 때 같은 만큼 가기 때문에 지금 원의 중심은 원점인데요. 이게 똑같이 K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Y는 X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Y는 X를 보조선으로 그었고요. 그 다음에 점 A는 1,1입니다. 근데 1,1은 여기에 대입을 해보시면 성립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원 위의 점이라는 거고 1,1은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Y는 X랑 저 교점의 좌표가 1,1 점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행이동한 C2에 접선을 그으면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확인을 좀 해보면 원이 있고 접선이 두 개 있다 라고 하면은 중심이랑 이 점을 이었을 때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같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수직인 거예요. 그래서 원이 있고 접선이 두 개 있으면 여기가 수직인 거고요. 그럼 중심에서 접선이랑 만날 땐 원래 수직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지금 다 수직이 될 건데 얘는 반지름 길이로 RR이 될 거니까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긋는다면 이거는 반띵해서 45도씩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원이 평행이동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점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얘가 접선이고 파란색 길이 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보시면은 이 사각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좀 확인을 해볼게. A가 1,1이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표시한 길이는 둘 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였어요. 그러면은 평행이동에도 이 C2도 반지름 길이는 안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길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빨강색은 아까 전에 길이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이 중심의 좌표가 궁금한데 요만큼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요만큼. 그러면 1만큼 가고 파란색만큼 더 가가지고 루트 2만큼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에 주목을 해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는 이만큼 간 건데 그게 1이랑 루트 2만큼 간 거니까 x축 방향으로 1 플러스 루트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y축도 똑같겠죠. 그래서 k값은 1 플러스 루트 2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고 점이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 이 거리를 구할 때는 점의 좌표를 직선에 대입합니다. 그거를 절대값을 씌운 걸 분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직선 x랑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것에 루트 씌운 것을 분모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16번을 한번 해볼게요. 16번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자, 2,4 그리고 6,6이 있다고 하네요. 한 칸에 2 정도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4 이게 점 A고요. 6,6 이게 점 B가 되겠습니다. 얘가 점 B, 얘가 점 A. 자, 근데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y는 x를 이렇게 그어주고요. 점 A를 대칭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x랑 y가 바뀌죠. 그러니까 4,2가 되겠죠. 그래서 4,2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A'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C가 0,K니까 y축 위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점 C를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A'BC 삼각형이 ACB보다 넓이가 2배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프라임 BC를 그어주시면 A 프라임 여기 있고 B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C랑 이어주면은 이렇게 초록색 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CB는 A랑 C 있고 B랑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 삼각형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삼각형의 어디를 밑변으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은 넓이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2분의 1 밑변 그리고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삼각형에서 밑변이랑 높이 중에 만약에 한 개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하면은 높이가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되겠죠. 이런 논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요, 여기 길이 A에서 B까지 길이를 보시면 A가 대칭된 거죠. A'은. 그래서 이 도형에서 대칭한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노란색을 밑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파란색 삼각형에서 노란색을 밑변으로 보게 되면은 높이는 뭐가 되냐면, 자, 노란색을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이게 되겠죠. C에서 여기 수직으로 내린 거, 이 빨간색 길이가 높이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삼각형에서 지금 노란색을 밑변으로 봤는데, 그럼 이걸 연장하고 점 C에서 여기 이렇게 수선에 수직으로 하면은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높이가 이제 1대 2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점 C는 이제 점이고요. 파란색, 초록색 이 연장한 거는 직선이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직선하고 초록색 직선하고 그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파란색은 어떻게 되냐면요, 파란색은 점 A랑 점 B를 지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6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6에서 4를 빼시면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2,4를 지나니까 x 빼기 2 플러스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y는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x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플러스 3이 되고요. 얘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좀 더 보기 좋게 2를 곱해서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따가 점 C랑 거리를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바로 한번 구해보면은 구했을 때 그게 이제 비율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율이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점 D는 여기 x랑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그게 분모고요. 그 다음에 0,k를 여기 대입해요. 그러면 6-2k 나오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직선하고 이 높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초록색 직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 좌표를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요. 좌표를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 파란색 직선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자체가 y는 x에 대칭해서 생긴 점이죠. B는 y는 x 위에 있고요. 그래서 초록색은 그냥 파란색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식에서 y랑 x를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y 빼기 2x 더하기 6은 0이 될 거고, 얘랑 점 C 0,k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1 제곱해서 마찬가지로 1 더하기 4의 루트가 될 거고요. 0,k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k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비율이 1대 2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넓이 b 자체가 1대 2니까 이 높이가 1대 2가 된다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면요, 얘를
2배 하면 얘가 밑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2배 절대값 6-2k 그리고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게 이게 될 건데 어차피 분모 루트 5는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배는 그냥 안으로 넣을까요? 그러면은 12 빼기 4k는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절대값은 계산하실 때 이런 식으로 생겨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절대값은 안에 부호만 다를 때도 같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나 2나 똑같죠. 그래서 그냥 같거나 마이너스 붙여서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부호를 바꾼다면 왼쪽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넘으면 5k가 되고 6이 되니까 k가 5분의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k가 넘어가면 3k 넘어가면 18이니까 k가 6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k가 0과 3 사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는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7번입니다. 최소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x면 마이너스 8의 반의 제곱인 16이 필요하죠. 그래서 16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빼주고 뒤에 있던 값들은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부분이 완전제곱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를 fx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빨강색 부분을 x 빼기 4의 제곱이라고 쓰시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계산해서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이 4, a 빼기 10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일단 찍어 볼게요. 최소값, 최대값 할 때는 꼭지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xy를 좀 표시해 보면 4, a-10이 꼭지점이 되고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전부 다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0부터 a까지만 그려져요. a가 정확히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a가 만약에 4보다 작은 숫자, 뭐 2 같은 거라면 0부터 a까지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할 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꼭지점이 이 범위에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가 0부터 a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4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꼭지점이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 꼭지점은 4, a-10이 될 건데 그래프가 0부터 a까지 그려지는데 여기가 이제 0이라 치면은 a가 이제 4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꼭지점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최소값이 0이 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최소값이 언제 생기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어디서 생기냐면 꼭지점에 생기지를 못하는 게 꼭지점은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꼭지점이 이때 a를 대입했을 때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하면 a를 대입하셔서 함수값을 구하시면은 여기 이제 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인데 뒤에 a 있으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a 값이 1 또는 6이 나옵니다. 근데 a가 6이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 6까지 그리면은 6은 4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래서 얘는 버리고 얘만 되겠죠. 자, 그래서 1이 하나 되는 거고요. 얘가 하나 되는 애고 그 다음에 2번 경우에는 최소값이 어디서 생기냐면 꼭지점에서 생기고 그때 최소값은 a 빼기 10이에요. 그게 0이 되면 좋겠다 라고 했고 그러면 a는 10이 나옵니다. 그때
4 이상인지 확인해주면 맞죠. 그래서 얘랑 얘가 되는 거라서 더해주시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제 풀 때는 빈칸 메꾸는 거 위주로 해볼게요. 위의 점이라는 거는 얘를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요. x에다가 a를 대입하시고 플러스 2 했을 때 y가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m분의 a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m을 넘겨주면은 가가 2m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의 좌표인데 h는 l과 bh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럼 교점은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야 되냐면 직선 L은 식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BH는 식이 여기에 있죠.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분의 x 더하기 2죠. n분의 x 더하기 2가 얘는 곱하시면은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얘는 곱하시면은 마이너스는 죽고 가를 m배 하면 되죠. 그게 가가 2m이니까 마이너스 m배를 하시면은 2m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x끼리 몰아줍시다.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m 플러스 m분의 x가 되는 거고요. 얘가 넘어가면 2로 묶어서 2로 묶지 말고 2m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얘를 통분해 주시면 m분의 m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한 게 2m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m을 곱해주면은 여기에 m이 곱해지고 얘는 제곱인데 한 번 더 곱해지면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로 나눠주면은 나누기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게 교점의 x 좌표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OH 길이를 구하는 게 다음 문제인데요. 쭉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얘랑 같다. 이 등호를 중심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분모에 나가 있는 거는 제곱할 건데 앞으로 이미 나갔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 한번 볼게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자, 이쪽에 쓰겠습니다. 2m 세제곱 마이너스 2m의 제곱 더하기 4m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지금 요만큼이랑 이제 같은 거겠죠. 파란색을 빼고 보면 내 앞에 지금 2m이 나갔죠. 절대값 2m이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2m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2m을 묶으면 m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4m 제곱은 2m 자체를 제곱한 거죠. 그러면은 그걸 또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m의 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제곱이 떼지면서 절대값 2m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하고 얘랑 이제 더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을 제곱하면은 m 4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얘를 제곱하면은 플러스 4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m 제곱끼리 더해주시면은 플러스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다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m 제곱의 개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2가 되는 거고요. 아까 가랑 나에다가 각각 2를 대입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자, 2를 어디에 대입하냐면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면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라서 5죠. 그럼 4 곱하기 5.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자, 색칠된 삼각형이 OAB인데
걔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이동한다. t는 0부터 18까지 양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때 흰색 삼각형 OCA랑 공통된 부분 넓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t만큼 이렇게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럼 흰색 삼각형이랑 이렇게 공통이 되는 부분이 넓이가 생기겠죠. 이게 언제 가장 크냐라는 거죠. 모양이 언제 좀 변하는지 생각해보면 얘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넓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딱 맞물려서 여기 삼각형이 생길 때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더 가면은 이제 삼각형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보다 더 가면 무조건 작아지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얘를 지나서 더 갔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갈 때 이 넓이가 요 사이에서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t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은 좌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조금만 더 제대로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좌표들을 좀 찾아주면은 C는 9,0인데 이 점은 원점 이동을 한 거죠. t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t,0이 될 거고, A는 0,9, 얘는 t,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이고 이 점은 B가 이동했죠. B는 마이너스 9였죠. 그러면은 t-9,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를 요만큼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높이 구하고 밑변 구하고 할 때 이 좌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 위에 있죠? 자, 이 직선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둘 다 가로 세로가 다 9니까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를 넘겨서 생각하면 x 플러스 y가 항상 상수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이 9니까 이 파란색 직선은 x 플러스 y는 9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 y좌표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넓이는 이 도형 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전체가 t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 중간에 x좌표는 요만큼 길이 2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를 찾아주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x좌표가 2분의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x좌표랑 더해서 9가 될 거예요. 그럼 y좌표가 9 빼기 2분의 t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9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이 분홍색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사다리꼴 2배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 높이만 알면은 이 사다리꼴 넓이를 전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길이는 이제 얘랑 같을 거고 얘랑도 같을 거예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는 9에서 t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 빼기 t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면요. 지금 여기 9 빼기 t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 빼기 2분의 t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t예요.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러면 18 빼기 2분의 3t, 거기에 이거 곱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넓이가 사실 이거 2배죠.
그래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룸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t를 곱하고 2를 곱해주시면 2를 나눠주시면 9t 마이너스 4분의 3t 제곱이 될 겁니다.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완전제곱식 변형해야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묶으면 이거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t제곱하고요. 9t 나오려면 여기에 몇 t를 곱해야 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를 곱하면 1이 될 거니까 9를 또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t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제곱식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반의 제곱 36을 더하고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t제곱 빼기 12t 더하기 36까지 썼고요. 얘랑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4 곱하시면은 나누시면 9 나오겠죠. 9, 3, 27 되겠죠. 부호는 플러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t가 6일 때 최대값 27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자, 기억은 루트 n을 대입해보라는 겁니다. 루트 n을 대입하시면은 제곱하면 n이죠. 그걸 두 번 제곱하니까 n제곱, 그 다음에 n-n제곱 빼기 n이라서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루트 n을 대입해서 0이니까 이 다항식이 x 빼기 루트 n으로 나누어 떨어지겠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x제곱 빼기 n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보통 이렇게 무리수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추측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항식을 얘로 실제로 나누면은 직접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번 인수분해를 되는지 해봅시다. 이렇게 써놓고 뒤에 그럼 몇 차식이 와야지 얘가 되겠어요. 곱해서 4차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 2차식이 오겠죠. 물론 이제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여기 x제곱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x 4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nx제곱이 나오는데 x제곱은 계수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이랑 곱해질 때 마이너스 1을 상쇄하고 1이 남을 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nx제곱 생겼는데 여기서 nx제곱 하면서 사라지고 추가로 이렇게 곱할 때 x제곱이 남으니까 이렇게 딱 맞겠죠. 그리고 상수항끼리 곱하시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로 나눠 봤더니 실제로 나눠지고 그래서 px를 인수분해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니은에서 물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n은 자연수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1보다 크겠죠. 그리고 x를 제곱했으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어차피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양수라서 0이 못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n이 자연수니까 x가 뿔마 루트 n으로 두 가지 나오니까 실근이 두 개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k를 대입했을 때 어떤 정수든 대입했을 때 0이 안 되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k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텐데요. 0이 절대 안 되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정수를 제곱했고 0 이상이겠죠. n은 자연수죠. 그럼 이거는 2 이상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0이 절대 안 되니까 이쪽은 0이 안 될 거고요.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0이 될 수도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k가 아무거나 다 된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는 k가 1이면 이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4예요. 그럼 k가 2면 되겠죠. 그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안 되냐면 정수를 제곱한 값들, 그러니까 k가 정수인데 k를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은 n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수를 완전 제곱수 1, 4, 9 이런 애들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n이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인데 여기서 제곱수를 빼볼게요. 1의 제곱 빼고요. 2의 제곱 빼고요. 3의 제곱 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는 숫자들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더하면 10이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 더하면 13에 8, 그러면 20일 될 거예요. 더하면은 30일 나오는 거 맞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정답은 5번. 2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고요.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접원인 거고, 내접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접원의 중심에서 세 변까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6, 0, 0, -3, 10, -8. 그러면은 x 좌표는 다 양수고 y 좌표는 다 음수나 0이니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점을 6으로 잡고 여기를 10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3, -6, 여기를 -8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점 A는 6, 0 여기 있고요. 점 B는 0, -3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10, -8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자, 색깔별로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P의 좌표를 구하면 원점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P는 A, B라고 할게요. 그럼 P에서 초록색 직선까지, 파란색 직선까지, 빨간색 직선까지 거리가 모두 같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식을 구해서 점 P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1 직선식을 구해볼게요. 오른쪽으로 B에서 A까지 갈 때 오른쪽으로 6칸 갈 때 위로 3칸 가죠. 6칸 갈 때 3칸, 기울기가 2분의 1이겠다. 6분의 3, 그죠? 그래서 Y는 2분의 1 x 0 대입했을 때 -3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2배 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때는 이 모양으로 쓰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기 2배를 하시면 x 2y 빼기 6은 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L2 볼게요. L2는 점 A에서 점 C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4칸 갈 때 밑으로 8칸이니까 4분의 -8이 기울기, 그러니까 y가 -2x가 되는 거고 6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돼요. 6 대입하면 -10이죠. 뒤에 12가 있어야겠죠.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정리하시면은 2x 더하기 y 빼기 12는 0이 됩니다. 자, 마지막 L3 보시면은 B에서 C로 오른쪽으로 10칸 갈 때 밑으로 -3에서 -8이면 -5 가는 거죠. 밑으로 5칸. 10분의 -5, 기울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x 한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배 해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이 됩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직선에서 점 P, A, B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은 자, 초록색으로 먼저 구해볼게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는 1과 -2를 제곱해서 더하시면 루트 5가 되겠고요. A랑 B를 대입하시면 A-2B 빼기 6이 됩니다. 자, 이거랑 이 점에서 파란색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XY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건 똑같이 루트 5입니다. A, B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강색 마찬가지로 xy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시면 5가 되고요. a, b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 텐데 어차피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분자끼리 같다라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푸시면 되는데 뭐부터 푸시는 게 좋냐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다부터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a는 똑같은데 2b 플러스 6을 여기선 더했고 2b 플러스 6을 묶어서 생각하면 통째로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a 빼기 b라는 모양이고 얘는 a 더하기 b라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은 아까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세모의 절대값, 네모의 절대값이 같다는 건 세모, 네모가 애초부터 똑같거나 부호만 빼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a-b랑 a 플러스 b가 같거나, 또는 여기에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a 플러스 b랑 같다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서 b가 0이 되거나요, 이렇게 날아가서 a가 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해보시면은 지금 자,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더했고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뺐죠. 그럼 파란색이 0이거나 노란색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좌표가 a, b죠. 근데 세 점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x 좌표가 얘는 0이고 나머지는 양수예요. x 좌표가. 그 안에 이제 삼각형 안에 원이 생기면 이 a, x 좌표는 무조건 여기 y축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a가 0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a가 0이라는 건 이 내저번이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건데, 이렇게는 그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0인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인 거고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다를 여기 세 군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은, 여기 대입하면은 그냥 a만 남게 됩니다. 여기 대입을 하시면은요,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5 나올 거고요. 여기는 뭐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우리가 좌우가 똑같게끔 b를 정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요, 애초에 같거나 아니면 부호만 다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바꿀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a 값을 구하시면 여기서는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a 그 다음에 15 넘어가면은 3a가 15, 그래서 a가 5,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이 원은 삼각형 안쪽에 생기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이 10, 마이너스 8이니까요 여기 x좌표가 10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5,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이고, 원점까지 거리는 0,0에서 이전까지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25 더하기 9의 루트가 되겠네요. 루트 34.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이쪽으로 옮겨서 풀게요. 22번은 자, 이렇게 전개할 때 x로 잡아서 이렇게 3번 곱한 거 더하기 3으로 잡아서 3번 곱한 거 쭉 전개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x가 언제 나오냐라는 겁니다. x를 잡았을 때는 누구랑 곱해줘야 되냐면 상수랑 곱해줘야지 1차항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이랑 곱할 때는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1차항이랑 곱해줘야지 1차항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4x 나왔고요. 여기서 3 곱하기 2x니까 6x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시면 10x가 돼서 정답은 10입니다. 23번입니다.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완전제곱식 변형을 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려면 플러스 4x일 거고요. 뒤에 k는 그냥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되려면 여기 이거에 반의 제곱을 더합니다. 그리고 다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요만큼이 완전제곱식으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얘는 얘랑 곱해져서 밖에 플러스 4로 나옵니다. 그래서 K랑 더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최대값은 뇌 꼭지점에 좌표가 마이너스 2, K 플러스 4니까 이게 최대값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16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그 완전 제곱식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곱식이 되려면 숫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의 제곱 플러스 1을 하시고요. 다시 빼기 1을 해줄게요. 이쪽에다가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제곱이랑 플러스 4y가 있죠. 그래서 y제곱 플러스 4y 한 다음에 4의 반의 제곱을 마찬가지로 여기에 써주고 다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11은 그대로 써주세요. 그럼 위에랑 아래식이 같은 식이 되고요. 요만큼이 x-1의 제곱, 이만큼이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이라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4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중심의 좌표고요.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반지름 길이는 4입니다. 25번입니다.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직선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변하면 2차 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충분히 위로 가면은 얘랑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만나는 거죠. 이걸 따지는 방법은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양수면 두 군데서 만나고 판별식이 음수면 안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안 만나려면 두 개를 연립해서 얘랑 같다라고 놔서 판별식을 쓰셔서 0보다 작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k-1은 0이 되고요. 판별식 d는 b제곱 빼기 4이시죠. 그래서 b를 제곱하시면 25 빼기 얘를 4배에서 빼시면 4k, 여기도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부호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4k 더하기 29가 0보다 작다. 그러면 4k가 29보다 커야 돼요. 그럼 k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7까지는 안 되고 8부터 되겠죠. 자연수 k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8. 26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은 1번, 2번을 각각 푼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8과 7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랑 x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7이랑 8에서 만나는데 0 이하니까요. 0 이하면 아래쪽,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요렇게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부터 8까지가 해가 되는 거고요. 2번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가 2에서 만나겠죠.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게 답이 됩니다. 여기 등호가 없으면 정답에도 등호가 빠지고 여기 등호가 있으면 정답에도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립한다는 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표시를 해 놓으시고 마이너스 7이 제일 왼쪽에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나오고 8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색칠해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연립은 두 군데가 다 답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색칠된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색칠을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이거죠.
그럼 두 번 색칠된 영역을 찾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인데 등호가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7은 초록색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7이 들어가고 파란색에도 색칠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들어가서 넣으시면 되고요. 둘 다 초록색이랑 파란색에 둘 다 있어야 답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초록색에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긴 등호가 빠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등호를 잘 따지셔야 되는데 2는 초록색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호를 빼시고요. 8은 파란색 등호 있으니까 포함되고 초록색에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고 한 것은 정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2부터 8까지인데 등호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는 그냥 8 빼기 2 해서 6개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개수 세는 거는 팁을 드릴게요. 이걸 굳이 방법을 외우지 마시고 가장 첫 정수가 뭐냐면 여러분 3개라는 건 1, 2, 3이면 3개죠. 1, 2, 3, 4면은 4개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1이면 마지막 숫자가 그냥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2, 3, 4가 3개인 거는 얘를 1을 빼면 1, 2, 3이 되겠죠. 그러면 시작하는 걸 1로 맞춘다고 1을 빼주면 4가 1 빠지면서 3이 되니까 3개인 거거든요. 그럼 얘는 3부터 8까지 있어. 3부터 8까지죠. 그럼 2를 빼면 1부터 6까지니까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니까 그냥 1부터 7까지 개수 세는 거랑 똑같죠. 그럼 몇 개겠어요? 7개겠죠. 그래서 6개, 7개 더해서 13개가 정답이 됩니다. 27번입니다. 27번 풀기 전에 일단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원과 직선이 있을 때 접하게 되면은 접한다는 걸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져 있고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P, Q다 라고 했을 때 원의 반지름 길이가 있겠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x,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 P, Q를 여기 대입했을 때 절대값을 씌우셔서 이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인데 그게 반지름 길이랑 같을 때 이제 접하게 되는 거겠죠. 이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27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y는 x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y는 x를 한번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릴 건데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xy 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이 반대쪽에 3, 4분면, 제 3, 4분면 쪽에 그려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원의 중심을 우리가 좌표로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놓으시면 되냐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xy의 좌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a, a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지름 길이는 이게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a라고 놓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중심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처럼 음수면은 여기 길이는 이 좌표를 그대로 쓰면 되고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a의 절대값을 씌운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직선하고 원이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 a랑 절대값 a랑 같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반지름 길이 절대값 a랑 이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3이랑 마이너스 4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시면은 루트 25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a, a를 여기 대입하시면 3a 빼기 4a 더하기 12가 나오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5분의 12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5를 넘겨서 절대값 5에 있는 12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요거는
오늘 계속 말을 여러 문제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절대값 네모랑 절대값 세모가 같으려면 네모랑 세모가 같거나 아니면은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면 5a랑 12 빼기 a가 같거나 아니면 5a가 부호를 바꿔서 a 빼기 12랑 같으면 됩니다. 위에 거 먼저 풀어보면 넘겨보면 6a가 10이니까요. a가 2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a를 넘기면 4a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이때는 2,2, 이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했으니까요. 이거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제곱하시면 x끼리 빼서 5를 제곱하시고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0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반지름 길이 6짜리 원이고요. 그게 처음에 있는데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AB고 그 옆에 평행하게 그은 게 CD인데요. 여기서 A를 지나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접은 겁니다. 접어서 이 부분이 된 거고요. 그게 이 직선에 이 선분에 접하게끔, E에서 접하게끔 접었습니다. 그때 이제 A하고 E하고 F를 지나는 원을 한 개 새로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를 포함하는 원을 한 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원의 중심은 이제 O'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좌표 평면을 잡는데 이 AB를 Y축으로 잡고 이제 O를 지나가게 X축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새로운 원의 중심에 관해서 A, B라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라는 거고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한 가지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요. 만약에 원이 서로 크기가 다른 원이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요. 얘네가 몇 개의 점에서 겹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안 만나거나 한 점 접하거나 두 개에서 만나거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얘가 잘 움직여가지고 이 파란색 부분이 검은색이랑 두 점보다 더 많이 이렇게 겹칠 수가 없거든요. 많이 겹쳐봤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어떤 원의 일부를 그렸는데 원의 일부, 호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여기에 옮겨봤더니 정확하게 만약에 이렇게 겹쳐요 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은 사실 똑같은 원의 일부일 수밖에 없겠죠. 크기가 원래 달랐으면 옮겼을 때 이렇게 완벽히 겹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랑 얘는 합동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포함하는 원을 한 개 더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 초록색하고 빨간색은 원이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합동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호가 합동인데 그걸 포함하는 원은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알고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한 좌표 평면을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부터 있던 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Y축이 지름, X축도 지름이 되게끔 잡아주는데, 그럼 여기 좌표는 이제 A가 될 거고 반지름 길이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0,6을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새로 그려지는 원은 얘랑 크기가 똑같은 반지름 길이 6짜리 원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은 거를 한 개 그려주겠습니다. 근데 접는 선이 A를 지났으니까 여기를 지나게 A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F가 되겠죠. 여기가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려서 접점이 여기 접점이 E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원의 중심이
O 프라임, 여기를 O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게 A,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E O'의 넓이가 10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 E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E는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하게 그었을 때 원하고 새로운 원하고 접하는 점이죠. 그러면 이 원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 E예요. 초록색에서 이제 E보다 더 왼쪽으로 넘어간 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접선을 생각하면 빨간색이랑 초록색 원이 E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보다 왼쪽으로 넘어간 초록색 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에 있는 점들, 초록색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X좌표가 작은 게 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생길지 생각하면, 중심을 생각했을 때 원에서 가장 왼쪽으로 가는 방법은 중심에서 출발해서 반지름만큼 곧장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위로 안 가고. 그래서 곧장 왼쪽으로 갔을 때 생기는 점이 E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중심이 A, B라 했으면 E는 이제 Y 좌표가 똑같은 거고 이렇게 6만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 보시면 2분의 1 하고 밑변이 지금 6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곱했을 때 1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높이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3 곱하기 4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4다. 그래서 이 넓이가 1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좌표가 0,6인데 여기 높이 길이가 4니까 6에서 4를 빼면은 E의 Y 좌표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E는 뭐,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는 Y 좌표가 같겠죠. 왼쪽으로 곧장 왔으니까. 그래서 B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가 반지름 길이가 되겠죠. A에서 O'까지 길이를 구해보시면 A랑 O' 거리를 구하시면 A제곱 더하기 6에서 2를 빼면 되겠죠. 4제곱 루트 씌우면 반지름 길이 6이니까 36이 될 거예요. 그래서 A제곱을 구하시면 20이 나오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을 문제에서 물었으니까 정답은 24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문제에서 준 좌표들을 일단 표시해 볼게요. 0, 2 플러스 2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2, 0, 2, 0 있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이 사각형 노란색 둘레 길이 구해서 제곱하라 입니다. 도형 문제니까요. 각이든 길이든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는 꼭 크기를 아는 각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각인지 뭐 그런 것들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를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애초에 삼각형 이등변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거고, 여기를 X로 해볼게요. 여기를 X로 하고 여기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90도를 제외하고 X 두 개랑 동그라미 하나를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동그라미는 90도인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큰 삼각형도 보시면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이쪽 각이 동그라미 더하기 X인데 얘까지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랑 X 두 개를 더하면 90도인데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있으니까 이쪽이 X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에서 직각인데 X 하나 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오면은 다 더해서 180도가 되는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X, 물론 오른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길이를 2배 하는 게 L이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에 좀 주목을 해볼 건데요. 직각삼각형인데 각도가 x예요. 그러면은 비슷한 삼각형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자, 똑같이 한쪽 각의 크기가 x인 직각삼각형이니까 노란색이랑 빨강색 삼각형 두 개가 닮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몇 대 몇인지가 궁금한데요. 빗변을 보시면 아래쪽 삼각형은 길이가 4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몇인지만 알면은 닮은 비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의 Y좌표를 알기 때문에 요 길이를 알면은 여기 물음표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 여기 있는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F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 BD 직선을 구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A랑 C는 좌표가 다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C로 갈 때 X가 2만큼 커졌죠. 2만큼 커질 동안 얘가 작아졌죠. 0이 됐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2 루트 2. 그래서 초록색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묶고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BD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떼고 뒤집으시면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일 거고, 유리화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2를 여기 대입했을 때 지워지게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f는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0, 여기 y절편 이게 되겠죠. 2 루트 2 빼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길이는 A의 Y좌표에서 F의 Y좌표를 빼시면 2 루트 2가 서로 지워지고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서 길이가 4가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BC 길이도 4였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몇 대 몇으로 닮았는지 보려고 했더니 사실 합동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전체 이 사각형 둘레를 구하는 거긴 한데, 노란색이랑 빨강색이랑 더해서 2배 하면 되는데, 사실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얘는 이제 이 길이랑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요 연두색을 2배 하시면 돼요. 연두색은 이제 구하기 쉬운 게 좌표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요거 길이 구해보시면 x 길이 빼면 2니까 제곱하셔서 4, y는 빼서 제곱하시면은 2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해서 2배 루트 하시면 되고요. 얘를 2배 한 게 우리가 구하는 l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l 제곱이니까 얘를 전체 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를 제곱하시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그냥 없애주시면 되겠죠. 루트 안에 걸 그대로 써주시면 4 더하기,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쓰겠습니다. 4 더하기 뒤에 거 제곱 8, 그 다음에 곱하면 4루트인데 2배에서 8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만큼 8, 16이죠. 16에 4배 했으니까 64 더하기 8루트 2를 4배 했죠. 3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는 64랑 32를 더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정답은 96입니다. 30번입니다. 30번을 풀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원이 있고
만약에 이제 지름 말고 이렇게 현을 그었다고 해볼게요. 그때 원위의 점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라고 했을 때, 이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중에서 언제 넓이가 가장 커질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삼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지금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의 길이로. 그 다음에 그럼 높이를 곱하셔야 되는데, 높이는, 자, 이때는 이렇게 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파란색 높이 길이가 좀 달라지죠. 그럼 언제 가장 넓이가 크냐라는 거는 사실 넓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직선이랑 원위의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는 점에서 초록색까지의 거리 중에 가장 거리가 긴 게 언제지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언제 가장 기냐면, 최대한 멀리 갈 수 있을 때는 언제가 되냐면요, 중심을 찍으시고 중심을 지나게 가면은 가장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때가 가장 길고, 다른 때랑 비교하면은 이제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가장 긴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건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요, 중심에서 초록색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빨간색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길이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하시면 원안에 만약에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서 얘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여기에 이제 점이 돌아다닐 때 언제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냐 라고 하면은, 똑같은 논리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때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고,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로 초록색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로 파란색을 구하시고 해서 더하시면은 가장 긴 높이를 구할 수가 있고 넓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B 둘 다 양수고 A는 B보다 작은데 2분의 B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C1부터 한번 그려보면요, C1 이렇게 그리고요, 첫 번째 원이고, 얘는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중심을 지나게 X축을, 얘가 X축입니다, 그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A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들을 좀 표시해 주시면, 중심은 원점이 될 거고 만나는 부분에 X좌표들을 표시하면 마이너스 A랑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2를 한번 그려봅시다. C2는 중심이 B, 0이에요. 그래서 원이 마찬가지로 X축 위에 있는데 좀 오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원이 첫 번째 원이랑 안 만나게 떨어져 있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원은 여기 중심이 B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B 빼기 A가 반지름 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마침 빼면은 B 빼기 A가 되니까 반지름 길이랑 요거 차이가 같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은 첫 번째 원이랑 접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이 직선을 그었을 때 C1이랑 만나는 점, 그걸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4분의 4x를 이제 그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1, 2, 3, 4분면이겠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P인 거고, 문제에서 이제 P에서 두 번째 원에 접선을 그었다 라고 했어요. 두 개 그었더니 두 개를 그었다. 자, 그러면은 이게 X축이랑 평행하게 만나진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이게 조금만 더 아래로 와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그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접선, 이게 첫 번째 L1이고 두 번째 접선을 그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접선이 y축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교점의 좌표를 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L2는 이따가 생각하고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k를 대입하면 4k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길이만 생각하면 부호되고 가로가 3k, 세로가 4k예요. 그러면은 비율이 3대 4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3대 4대 그리고 5가 되겠죠. 빗변은. 근데 반지름 길이가 지금 a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3대 4대 5의 비율인데 빗변이 반지름 길이로 a예요. 그러면은 가로 길이는 5분의 3a이고 세로 길이는 5분의 4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가로 길이가 5분의 3a인데 여기가 원점이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겠죠. 마이너스 5분의 3a, 콤마 5분의 4a만큼 올라왔으니까 5분의 4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L1은 X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가면은 Y값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Y값이 5분의 4a일 텐데 근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곧 Y 좌표가 되겠죠. 얘는 반지름 길이가 B 빼기 a거든요. 그게 5분의 4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알 수가 있는 게 B는 5분의 9a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을 좀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원은 중심의 좌표가 b 빼기 a예요. 그러니까 5분의 4a가 되겠죠. 중심의 좌표가 5분의 4a, 이쯤에 5분의 4a를 찍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b예요. 그러면 5분의 4a에서 b만큼 왼쪽 오른쪽 갈 텐데 여기서 b를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 갈지 생각을 해보면 5분의 4a에서 b 이거를 빼면은 5분의 4a에서 5분의 9a 빼니까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5분의 4a에서 오른쪽으로 갈 건데 이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생각해 보면 b에서 출발해서 b-a만큼 가는 거죠. 그러면 b 더하기 b-a인데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4a, 5분의 9a 해서 5분의 13a까지 가는 게 두 번째 원이고 세 번째 원을 다시 생각해보면 5분의 4a에서 b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5분의 4a에 이거를 더하면 똑같이 5분의 13a죠. 그래서 세 번째 원은 지름의 양끝이 각각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의 지름의 양끝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세 번째 원이. 위쪽 반만 그릴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제 아까 지웠던 L2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L2가 P를 지나면서 두 번째 원에 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접하는 점을 Q라고 했죠. 여기가 Q가 되는 거고 그럼 PQ를 이제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PQR 넓이가 최대다 라고 했으면은 이제 세 번째 원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제 그리게 되겠죠. 그럼 우선적으로 PQ의 길이가 필요해요. PQ가 길이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이 있을 때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두 개의 길이가 같거든요. 근데 PQ는 길이가 구하기가 좀 귀찮은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이 위쪽 길이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X축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그냥 x 길이 빼시면 되는데 x좌표가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3a이고요. 여기는 b예요. 그래서 b에서 마이너스 5분의 3a 를 빼면 5분의 3a 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3a를 더하면 노란색의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5분의 12a가 됩니다. 그게 PQ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가장 큰 넓이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선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서 거기다 반지름 길이를 더한다고 했죠. 이 빨간색 부분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중심은 여기 5분의 4a, 0이 되겠죠. 세 번째 원은. 그러면은 초록색 직선을 알아야지, 식을 알아야 그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L2죠. L2를 찾아보면은 L2는 기울기는 모르는데 P를 지납니다. 그래서 기울기 모르니까 M 쓰시고 X하고 P를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a를 빼주고 5분의 4a를 이렇게 더해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n값을 구하려면 두 번째 원이랑 접하기 때문에 b, 0, 즉 5분의 9a, 0이랑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b 빼기 a, 즉 5분의 4a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얘랑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써보시면은 mx 그 다음에 빼기 y 더하기 5분의 3에다가 m을 이제 곱했으니까 ma 더하기 5분의 4a가 됩니다. 얘랑 이 점이랑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5분의 9a,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여기는 죽고요. 5분의 9a를 여기 대입하면 m이랑 곱해지죠. 그럼 ma가 5분의 9배, ma가 여기는 5분의 3배, 그러면은 5분의 12가 되겠죠. 5분의 12에다가 ma,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4a를 더한 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죠. 접하니까 이 원의 두 번째 원에 접하니까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b 빼기 a, 즉 5분의 4a입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분모에 있는 5를 다 지워주고요. 4도 날려줄게요. 그러면 여긴 3이 남을 거고 이제 얘를 넘겨서 이쪽에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3ma 더하기 a인데 a도 날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지워질 거고 그러면은 3m 더하기 1의 절대값이니까요. 양변을 제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9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루트 없애서 m 제곱 더하기 1 해서 이제 8m 제곱 더하기 6m이죠. 그러면 2m으로 묶어서 4m 더하기 3이 되고요. 그래서 n값이 0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옵니다. m이 0일 때가 L1이 나오는 거고요. L2를 구하는 거는 n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좀 지우고 새로 써보면 자, 여기에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여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4x 빼기 y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여기 곱하시면은 빼기로 바뀌고 20분의 9a 그리고 더하기 5분의 4a를 20으로 통분해 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싹 다 20을 곱하겠습니다. 20을 곱하면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0y 여기는 빼기 9a 16a 될 거니까 플러스 7a 되겠죠. 부호만 조금 바꿔서 써줄게요. 우리가 구한 게 이제 이 초록색 직선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큰 C2고 두 번째 접선 L2를 구했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세 번째 원의 중심이 5분의 4a, 0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L2까지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더할 겁니다. 빨간색 길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이 직선이랑 5분의 4a,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5 곱하기 3, 5 곱하기 4로 볼게요. 그럼 제곱하시면 5제곱 3제곱 더하기 5제곱 4제곱 루트에다가 5분의 4a,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이 부분은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a를 15배 하면은 5 약분하고 3배에서 12a 나오죠. 거기에 7a를 빼시면 5a가 나옵니다. 양수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5제곱들을 그냥 앞에 5로 빼면은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a 나누기 3제곱 4제곱이면 결국 이게 5분의 a예요. 그래서 이걸 파란색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요만큼 길이 구한 게 5분의 a이고 세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는 b라고 했죠. b는 5분의 9a니까 이거는 5분의 9a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면 세 번째 원이 있고요. 여기 PQ 삼각형 PQR 이렇게 돼 있는 거 넓이를 구하는데 PQ 길이는 아까 전에 구했죠. 요걸로 5분의 12a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5분의 12a. 그 다음에 가장 큰 삼각형일 때를 구하는데 이렇게 될 때 원의 중심이 있으면은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5분의 a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5분의 9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에다가 밑변 그 다음에 높이는 5분의 a랑 5분의 9a를 더해서 2a가 되겠죠. 그때 최대 넓이가 문제에서 24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a는 제곱이 남을 텐데 12를 날려주시면 여기 20 되겠죠. 5를 곱해주시면 100 되겠죠. 그럼 a 제곱이 100이니까 양수 a는 10이 될 겁니다. 이제 b는 아까 전에 몇 a였냐면 5분의 9a죠. 그러면은 여기 10 곱하시면은 약분되면서 2 남을 거고요. 9랑 곱해서 18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a 더하기 b이고요. 그래서 10 더하기 18 정답은 28입니다.